시장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시각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천선을 돌파하면서 코스피 호재를 보이고 있는데 3년 6개월 만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흐름이 흘러갔는지 지난주 시장을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지난주 시장 역시 상당히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4.4% 상승, 그리고 코스닥이 2.9% 상승했는데 이게 3주 연속으로 글로벌하게 압도적인 수익률로 거의 최상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누적 상승률도 코스피가 25.9%, 그리고 코스닥은 16.7%를 기록했는데 뭐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한 거는 뭐 국내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다 보이는데, 먼저 국외적으로는 사실 매크로 환경에서 환율, 금리, 국제유가 모두 한 주간 큰 변동성이 없었다는 점이 좀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관련해서는 이게 연막 작전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래도 지난주 당시에는 미국이 중동 군사 개입에 신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좀 시장에 안정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정부가 2차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터넷주의 상승을 상당히 크게 좀 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5월 소비 판매 수치가 시장 예상치 상회하면서 중국 소비주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도 역시 또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피에서 한 3,4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17억 순매수하면서 사실 최근 수조 원대 매수로 주간 단위로 보였던 거 대비로는 절대적 매수 규모가 좀 크게 축소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뭐 매수를 유지했다는 점, 그리고 업종으로는 음식료, 전기전자, 전기가스에서 확진한 순매수를 보였고, 기계, 운송, 증권업은 좀 순매하다는 모습에서 좀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접근해본다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SK 하이닉스, 하나오션, 두산 순으로 순매수했고요. 반대로 두산 에너빌리티 4,700억입니다. 순매도 금액이. 삼성 SDS 790억, 현대 엘리베이터 지금 740억 순으로 순매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크게 상승한 종목은 좀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두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2주 연속으로 순매도 1위를 지금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에코프로 BM 370억 순매수 1위였고요. ABL 바이오, 알테오젠 순으로 순매했고,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를 910억 원, 비올 260억 원, 리노모브 230억 원 순으로 순매도 했는데, 코스닥에서는 주간 단위로 매매 방향성이 좀 꾸준하지 않다는 좀 특징도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난주 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도 최고치로 마무리되었고, 그중에서 인터넷, 화장품, 2차 전지, 방산, 내재 업종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매도와 매수 종목들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제 주말에 있었던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고, 또 이란이 이에 이제 반사적으로 호르무즈 봉쇄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란 의회에서. 자, 글로벌 원유 운송이 마비가 될지, 이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저희가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진짜 실제로 이제 봉쇄가 될지는 최고 국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상정하시고 가정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은데, 일단 뭐 아무래도 방법은 이란이 이제 몰래 이제 기뢰를 설치해서 지나다니는 선박을 공격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운송은 거의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국제 석유 시장의 운송량의 거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해협이 마비된다는 것은 유가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렇게 나타난다면 결국은 인플레이션도 자극을 시키면서 어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낮아지게 되는, 결국 전반적인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것이 정말 실제로 단행될 것인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뉴스에 나오지만 미국이 중국에게 봉쇄를 좀 막아달라는, 좀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제스처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 이란이 이제 제재를 당하면서 거의 80% 이상을 중국으로 지금 수출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 없이는 이란도 지금 자생적으로 어떤 먹거리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다면, 근데 만약에 중국이 정말 이런 걸로 좀 화해 제스처를 보여준다면 이것도 또 상당히 또 긍정적인 호재로 유가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될 것입니다. 근데 일단 대응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안으로서 최근 지금 지난주였죠. 이스라엘이 공격을 처음 했을 때 이제 국제유가가 장중에 뭐 14%까지 급등하는 적이 있었을 때 상승했었던 종목을 잘 생각해 보시고 좀 그런 종목들을 일부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좀 단기적으로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이제 현금 비중은 조금 확대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뭐 이것이 뭐 전반적인 시장 큰 대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현금을 확보해 놓는다면 그동안 대세 주도 업종이었던 종목들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신규로 매수의 어떤 시드머니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좀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워낙에 주말에 좀 큰 이슈였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해서 우리 시장은 3천선을 이제 돌파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어떤 전망을 볼지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시장에서 일선에서 느끼는 바로는 3천선은 돌파했는데 실제로 제 체감은 3천선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정도로 아직까지 과열이라는 느낌이 전혀 좀 저는 없고 오히려 시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주도 업종이 이제 원전, 방산, A와 관련해서 특정 종목 위주의 상승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 상승 랠리에 확실하게 동참하지 않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코스피가 지금 25.9%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전체 주에서 14%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올해 지금 11.8% 그러니까 절반도 못 따라가는 그런 수익률을 보임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근데 만일 여기서 상승 랠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200포인트는 뭐 금방 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번에 단기적인 상승의 랠리의 그 주체가 외국인이었는데 근데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내 비중도 지금 32.1%밖에 안 돼서 평균 수치 대비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2021년 지수 최고치가 이제 6월 달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때도 한 35% 수준을 외국인이 지금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쭉쭉쭉 내려갔긴 했는데 그래서 향후 매수세를 좀 지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은 높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수준 자체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은 부담스럽지 않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이제 한국 거래소가 발표하는 기준으로 보면 현재 코스피 PER 밸류에이션이 13.8배입니다. 근데 그 PBR은 1.02배인데요. 이것이 2021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때가 18.4배였고요, PER이. 그리고 PBR은 1.3배까지 했었기 때문에 뭐 그와 지금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 뭐 한 30% 정도의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평균 수준 정도에서 조금 높은 수준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기가 기준금리가 지금 하락하는 그런 하락이 진행되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 과거 최근도 그랬습니다. 그 최근도 보시면 금리 하락 시작 시기에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을 해서 금리 하락이 마무리된 이후 지수 하락이 시작되는 그런 경험을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보다는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 직원인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치로는 이거는 제가 이제 증권사를 95년부터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게 누적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증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을 당시가 거의 꼭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람들이 만나면 다 증시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은 좀 경험적으로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고 코스닥 800을 근접했지만 사실 시장 참여자가 느끼는 그 수익률은 부익부 빈익분이 상당히 지금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팬데믹 그 당시 2000년부터 시작된 랠리에서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승한 종목에서 이제 차익을 실현했던 그런 돈 자금의 흐름이 이제 소외 업종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키 맞추기식 반등도 기대는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주도 업종에 참여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수익률 편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인 만큼 지금 현재는 유동성 장세에 기초한 뭐 그런 상승 랠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새롭게 약간 좀 주도주 역할을 할 수라고 보이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 업종이 지금 유동성 장세 효과로 좀 부각 중이라고 보는데 지금 만일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 후반부에 그동안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AI 이런 것 쪽에 동참하지 못했던 분들이 카카오나 네이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향후에 이제 뭐 시장은 약간 단기 조정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주도 업종으로 부각될 수 있는 업종은 저점 매수에 좀 주력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도 그렇지만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또 이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새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이제 추경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올해로는 이제 두 번째고 새 정부 들어서는 첫 번째 추경안인데요. 20조 가량인데 상당히 큰 돈이죠. 자, 앞으로 어떤 섹터와 또 업종이 영향을 받을까요? 네, 일단 뭐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민생 소비 회복 쿠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10조 3천억 원 정도 되고요. 또 건설 경기 활성화로 한 2조 7천억 원이 포함되었고 영화관 등에서 살 수 있는 할인 쿠폰 780만 장 그리고 지역상 상품권이 한 600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걸로 인해서 올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차례 이제 추경을 통해서 국내 GDP 성장률이 한 0.32%포인트 정도는 좀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지금 전체 투자 대비 추경을 통해서 투자하는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건설 부분보다는 직접적으로 좀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유통 쪽 경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수혜 업태를 좀 이렇게 좀 더 집중해서 본다 그러면 과거 이제 재난지원금 사례를 볼 때 보통 사용처 제한이 있어서 대형 할인점 피해를 봤지만 편의점이라든지 영화관, 백화점 등은 좀 직접적인 수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과거의 데이터에 바탕에 전망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증시가 이제 화랑인 관계로 여기에 이제 차익 실현에서 수익이 좀 증가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생길 것으로 또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소비 쿠폰 활용을 통해서 가처분 소득이 사실 많이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일반 분들께서는 가족이 뭐 4인 가족이라면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좀 큰 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또 상반기 대비 환율이 조금 하락함으로 인해서 원화 강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 여름이라든지 가을 해외 여행 수요가 좀 상당히 크게 좀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 추경 관련 직접적 수혜 중에 유통업종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중소형 증권사들 그것은 증시 화랑을 통해서 지금 브로커리지 수입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여행주 역시도 소비 경기 회복 수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봐야 되고 따라서 결국은 저평가된 종목에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통이나 여행 쪽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각 섹터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통 쪽에서는 뭐 주목하자는 거는 뭐 백화점과 편의점인데 근데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신규 출점이 좀 제한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이제 백화점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백화점을 보시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신세계 같은 경우가 올해 소비 회복과 더불어 입국자 증가에 따른 면세점에서의 어떤 회복이 지금 가시성이 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이제 면세점 부분은 그 경쟁이 상당히 좀 많이 완화된 부분도 있고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반기 꾸준한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행업은 이제 사실 최대 성수기인 여름과 성수기 가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행 중에서는 모두 투어를 관심 종목으로 저는 굉장히 선정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여행 종목으로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있는데 이 두 종목을 비교했을 때 올해 실적만 보고 된다면 영업이익 증가율은 하나투어가 지금 컨센서스상 20.9%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년 동기 대비. 근데 모두투어는 351%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대비 밸류에이션은 하나투어가 지금 PER 본다면 한 13배 정도, 그리고 모두투어가 한 10배 중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외국인은 모두투어를 선호하고 기관은 지금 하나투어를 지금 선호하는데 기술적 추세로는 모두투어가 더 확실한 상승 추세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선호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투어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는 현대차증권의 실적 및 기술적 차트가 가장 양호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대차증권의 1분기 영업이익이 271억 원으로 5천억 원 미만의 시총을 가진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기술적으로도 최근 바닥권 대량 거래 증가와 동시에 꾸준한 우상향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는 선정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세계 모두 투어 그리고 현대차증권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중국의 이 소매 판매도 최근에 상당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소비도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소매 판매가 5월에 전년 동월 대비 6.4% 증가로 나타났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5% 증가보다는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상반기 최대 소비 행사라고 할 수 있는 6.18 쇼핑 축제가 마무리가 됐는데 온라인 판매액이 8,556억 위안, 우리 돈으로 163조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거래액을 증가했다는 점 역시 중국 소비주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올해 내내 지금 중국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이관신 정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소매 판매 이외에 부동산이라든지 산업 생산 지표들은 아직도 예상치 대비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뭐 확실히 중국 경기가 회복되기는 할 수 없고 향후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부양 의지 표명이 좀 더 중요해진 시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나쁘고 뭐 실업률이 높아지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때 그래서 이제 지수가 좀 상승하는 것처럼 중국도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정부의 부양 의지가 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내부에서의 소비 경기 회복과 더불어 지금 새로운 국내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제 3분기부터 중국 단체 공격에 대한 한시적인 비자 면제를 검토 중인 것도 있고 또 그동안 금지되었던 엔터를 포함한 K 컨텐츠 중국 지출도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결국 이런 점을 종합해 본다면 중국에 진출한 국내 화장품, 또 의류, 콘텐츠 업체들에게 지속적인 기회가 제공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중국 방한계 증가로 면세점, 호텔,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하반기에 수혜 정도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종목들 중에서 아직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들은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 지정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 주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을 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가 6월에 지금 13일 하루만 쉬고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에 지금 중동에서의 리스크가 부각됐기 때문에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보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뭐 2차 전지, 인터넷, 화학처럼 순환매로 상승하는 모습은 연결고리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이번 주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은 결정될 것인데 따라서 이제 기존 주도 업종에서의 매물
그런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만 단기 조정위원회는 소외 업종에 대한 바이앤 홀딩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롭게 지금 등극 중인 인터넷 업종들 카카오 네이버는 관련해서는 최소한 트레이딩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